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도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런 서비스까지 특히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기아 비전 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브랜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헤리티지 전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창사 80주년이 되는 지난 2024년 압구정동에 위치한 기아 360에서 From Moments to Movement라는 주제로 80년 역사와 헤리티지 DNA를 소개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했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더 커진 규모와 함께 귀한 볼거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삼천리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하고 있는 기아의 이야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인 움직임의 유산 존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아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 기아는요, 이 자동차의 기아를 뜻하기도 하지만 또 두 번째는 아시아 시장에서 일어난다,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을 꾼 바로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1944년 대한민국의 한 청년의 꿈에서 바로 기아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자전거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자전거인 삼천리호라고 하는데요. 이 삼천리호는 대한민국의 이 종단 전체 길이를 삼천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천리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 자전거 같으면서도 뭔가 딱 가까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풍기거든요. 굉장히 잘 디자인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앞에 보니까 삼천리호라는 이름에 걸맞게 삼천이라는 이 표시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의 최초 국산 자전거 삼천리호를 만나보셨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기아의 역사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기아의 원래 이름은 경성전공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철호 창업주가 바로 일제강점기 때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는데 이러한 또 기술들을 국산화를 위해서 세운 이름이 경성전공이었고요. 1952년에 경성전공에서 기아산업으로 사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명을 변경하고 또 자동차 생산에 더욱더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앞서서 삼천리호인 바로 이륜 자전거를 만나보셨는데 짜잔! 지금 보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3륜차 K360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3개, 2륜에서 3륜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3륜까지 만나보셨다면 4륜도 보셔야겠죠. 자, 바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불이사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택시 운전사라고 해서 1000만 관객을 또 이끌었던 굉장히 인기 있었던 영화였죠. 이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바로 그 택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1위를 달성하기도 했었던 불이사입니다. 특히 1973년에 완공된 기아의 소하리 공장은 첫 승용차인 불이사가 승용차 시장 1위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현대 포니와 함께 우리나라의 승용차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차종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진화와 유산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가 딱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봉고차로 유명한 봉고입니다. 지난 1981년 석유 파동 이후에 국가에서는 228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승용차를 못 만들고 기아는 승합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바로 마쓰다에서 2세대 봉고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 봉고차를 파는 데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기아 직원들은 봉고를 팝시다 라는 이 슬로건을 외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기아가 이 승합차인 봉고를 팔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봉고차가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뿐만이 아니라 업무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분을 또 쓸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상품들이 봉고차에서 또 많이 쓰였던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집에서 쓰이는 물건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캠핑 용품도 보이고요. 다양한 옛날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보이니까 또 최신 캠핑 용품을 비롯해서 기아의 액세서리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PV5의 역사가 바로 봉고에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PV와 봉고가 연결이 된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저는 사람과 유산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바로 제 눈을 끄는 하나의 차량이 있는데요. 바로 스포티지 1세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컴팩트 SUV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량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차량이죠. 지금 보시는 건 바로 1세대 차량으로서 9년간의 생산 기간 동안 전체 생산량의 70%를 수출하고 48개국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811만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기아에서 가장 오래 사랑받아온 SUV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품질 경영의 헤리티지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품질 경영을 정말 최고로 쳤었던 기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문구 회장님이 실제로 입었었던 옷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문구 회장님이 실제로 이 옷을 입고 품질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따지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또 기아의 헤리티지, 특히나 기술적인, 품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기아의 헤리티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시는 이 차량은 한국 미니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차량이 바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처음으로 출시가 됐던 건 1998년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카렌스와 카스타 그리고 카니발까지 총 카 3총사로 기아의 미니밴 시장을 또 점유하고 있었는데 1997년 IMF로 인해서 기아의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이 카 3총사들이 기아를 또 구해내는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시는 건요, 이 카니발을 통해서 수상을 한 JD 파워 다양한 상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에서 인수가 확정된 그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인수가 되고 난 이후에 기아는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양한 공장들을 지으면서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기아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색상으로 구성된 정체성과 유산인데요. 프라이드가 기아의 이름으로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소울의 대담한 디자인이 새로운 세대를 열광시킨 순간, 스팅어의 퍼포먼스와 디자인으로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순간을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색깔 차 바로 프라이드입니다. 한국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프라이드라는 이름은 한국인들이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1987년에 첫 모습을 보인 프라이드는 미국에서는 페스티바로, 일본에서는 마스다 121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프라이드로 불리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또 일본이 각각 포드와 그리고 마스다, 기아까지 이 3사가 밤을 지새워서 또 만든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인이 타는 차량이 됐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기아의 손으로 만든 첫 미국 수출차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기아를 상징하는 빨간색이 담긴 바로 소울입니다. 기아의 열정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은데요. 2008년도에 이 차량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혁신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레드닷 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레드닷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에 하나로 혁신성과 완성도, 차별성을 평가하여 수상한다고 하는데, 레드닷 수상 이후에 기아의 디자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소울은 닛산 큐브와 토요타 비비의 판매량을 넘어서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빨간색의 차량 또 하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스팅어입니다. 기아의 스포츠카적인 정신이 담겨있는 이 스팅어. 지금은 단종이 됐죠.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끝나기도 전에 공식 디자인 시상식에서 양산차 부문 최고상을 수상하고 전 세계 무대에서 수상을 받은 스팅어인데요. 2006년에 합류한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다움을 담아내기까지 K5, K7, K3, K9 등 현재까지도 기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타이거 노즈 그릴 디자인이 자리 잡고 있고요. 수입차 못지않은 주행 성능과 함께 기아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은 모델입니다. 지금 봐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참 매력적인데요. 빨리 이 스팅어의 후속차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곳은 바로 개척과 유산 공간입니다. 첫 현지 생산의 성공으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한 중국 옌천 공장, 시드와 함께 7년 워런티로 품질을 증명한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 세계로 향하는 생산 허브를 세운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단 한 대의 차도 없던 인도에 기아를 새긴 아난타푸르 공장까지 각 공장을 대표하는 현지 모델들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차량은 바로 세라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었던 차량이기도 하지만 또 동풍 열달 기아라는 중국 합작 법인에서 만든 차량으로 성공적인 판매를 염원하기 위해 이렇게 관계자들이 곳곳에 사인을 한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실 차량은 바로 시드인데요.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합니다. 브라티슬라바 질리나에 위치한 공장은 시드가 만들어졌던 공장인데요. 2006년에 설립되어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담당했습니다. 유럽형 전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아의 입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드뿐만이 아니라 스포티지, EV2, EV4까지 꾸준하게 유럽 자동차 시장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건 바로 소넷입니다. 원래 인도에는 정말 차량이 없었다고 하는데 인도 현지 법규에 따라 만들어진 특화 모델로 소형 SUV 포지션에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베뉴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셀토스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높은 인기로 기아 내에서 1, 2위권을 또 인도 판매량의 3분의 1이 넘는 핵심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이 차량은 바로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텔룰라이드입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2020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북미에서는 기아를 알리는 플래그십 역할을 해낸 SUV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곳은 진보와 유산 존입니다. 내연기관에서 전동화 플랫폼으로 나아가면서 기아가 어느 방향성을 취하는지 그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제 옆에 보시게 되면 바로 최초의 기아의 전기차인 EV6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앞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2021년 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이 된 최초의 차량으로 모터, 배터리, 차체, 세시 구조 모두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됐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EV6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기아의 전기차들도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여기 봐볼까요? 자, 앞서 보셨던 EV6 같은 경우에는 더 카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고요. EV9은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월드 일렉트릭 비히클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EV3 같은 경우에는 월드 카 오브 더 이어 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아의 모든 전기차들이 또 상을 받다니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 참 자랑스럽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매장에 온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자판기도 있고요. 또 다양한 굿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아의 헤리티지를 주제로 다양한 또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건데요. 보니까 지금 휴대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자동차들도 있네요. 와, 갖고 싶은 게 되게 지금 저는 많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여기 티셔츠도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오, 포토부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찍어야겠다. 네, 그냥 이렇게 찍을게요. 다음.
제 모습은 거의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진 촬영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프레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바로 택시 운전사로 유명한 구리사의 이 프레임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네, 그럼 이렇게 바로 인화가 된다고 하네요. 네, 이런 서비스까지 특히 아이들이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기아는 다양한 스포츠인 육성을 위해서 또 스폰서십, 후원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런 후원의 역사를 뒤에 있는 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차량은 소울인데 그냥 소울이 아니고 소울 스포츠 데카를 추가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네, 이곳은 마지막 홀인 움직임의 아카이브 홀입니다. 이곳에서는 맨 처음 산천리호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2025년까지 출시됐었던 모든 기아의 차량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복도를 가득 메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사실 2000년대 전에는 전혀 무슨 차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농담이고요. 잘 보니까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일단은 세라토 보입니다. 세라토 2003년도에 세라토였다가 이제 2008년도에 포르테로 이름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K3로 변하게 되고요. 지금 2000년대 나온 옵티마 같은 경우에는 K5의 모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2011년대 이후부터는 지금 도로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는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레이 EV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K 시리즈 있고, 네, 이렇게 최근에 나온 차량들에는 앞쪽에 올 뉴가 붙습니다. 그래서 올 뉴 소울과 올 뉴 카니발도 있고요.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특징이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는 것처럼 네, EV6 그리고 EV9, EV3, EV4, EV5까지 정말 다양하게 전기차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아가 일구어온 지난 80년의 역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기아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축적해온 역사나 가치 등을 다양한 차종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고객 사이에서 형성된 유대감, 기억, 정신이 쌓여서 현재가 만들어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들과 함께 우리의 일상에서 영감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기아 헤리티지 전시 투어는 기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양재역에서 출발하는 투어 버스까지 사전 이용 신청을 통해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매월 2, 4주차 토요일 10시와 2시 30분에 진행이 되며 도슨트 투어 및 자유 관람을 포함해서 최대 80분 정도가 수요된다고 하네요. 소중한 분들과 주말 나들이나 데이트로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현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보신 차량 구매를 고려 중이신가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모터나우 고정 댓글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초기 비용 0원으로 최적의 조건을 전문 카플래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무료로 견적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모터나우 링크를 클릭해 주셔야지만 모터나우만의 특별한 프로모션과 혜택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